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본 경기를 좀 리뷰하러 왔습니다. 일본이 독일은 2대1로 졌더니 코스타리카한테는 0대1로 지는 조금 어이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이 16강에 오늘 저는 잘만 하면 오늘 16강 행을 확정을 거의 지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뭘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본인들이 본인 팔자를 꼬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 독일전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독일전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답지 않은 경기였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오늘 같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면 코스타리카한테 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전하고 이제 코스타리카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 느낀 어떤 일본 축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서태웅식 축구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서태웅식 축구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 슬램덩크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슬램덩크의 그 능남전에서 그 서태웅이 전반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전반에 공격을 잘 안 해요. 전반 힘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 시작할 때 서태웅이 딱 공을 잡고 드리블 딱 치려고 하니까 이제 윤대엽이 그러죠. 전반은 버린 거였나? 이렇게 딱 물어보는 그 명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일본의 축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일본 축구가. 그러니까 전반전에 너무 소극적이에요. 근데 독일전은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독일이 이제 본인들보다 세다고 생각하니까 체력 좀 아껴놓고 전반전에는 좀 신중하게 운영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일본답진 않죠. 일본답진 않은데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저한 일탈이 있진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스타리카전에서 좀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를 독일전부터 조금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독일전에서는 저는 이게 경기는 승리를 거뒀지만 내용상으로는 저는 조금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일본이 이기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설명까지 드리고 싶진 않은데 일본의 경기력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런 축구는 일본답지 않고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반전에 내려서 가지고 그럼 효과적이었냐? 근데 제가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어떤 이 축구의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도성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 경기도 완전 주도권을 독일한테 내주고 나니까 그 독일 왼쪽 수비수로 나왔던 라움 올라오는 거를 제어를 못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줬고 거기서 골이 안 터져서 그렇지 골이 터지긴 했죠. 또 페널티킥으로 하나 터지는 것도 사실은 독일한테는 굉장히 뭐 문제가 없는 경기였고 한 골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초래한 거죠. 그런 거를 자초했는데 후반전에 이제 그게 좀 뒤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두 번에 제가 기억에는 두 번 정도의 아주 중요한 득점 찬스가 무산됐던 거가 큽니다. 그 균도안이 골대 맞췄던 거랑 그 그나브리 헤딩이었나요? 그거 곤다 슈이치가 막은 거. 그 두 개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갔다 그러면 독일이 아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두 골차랑 한 골차가 부담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운이 따른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골키퍼의 그 선방 한 번이 버텨낸 덕분에 이제 일본이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역전할 기회를 만든 거를 잡은 건 일본의 실력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에는 또 약간의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에 맞아 떨어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독일의 교체 카드들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선수들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피치를 올리고 이제 기아를 바꿔서 더 높은 기여를 놓고 간 게 아니라 1대 0인데다가 전반 한 70분, 그러니까 후반전까지 해서 한 70분 정도를 본인들이 굉장히 그래도 나쁘지 않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사노 상대로 리디거가 그렇게 뛰어간 것도 사실은 뭐 경기가 완전히 우리 뜻대로 풀리고 있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담겨 있었겠죠. 약간 조롱의 의미가.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랬고 제가 봐도 일본 오늘 좀 영안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괴체라던가 또 호프만이라던가 그 9번 선수 이름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제가 좀 그 해축구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대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좀 컨디션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해줘야 될 선수들을 첫 경기부터 투입하면서 저는 플릭 감독이 조금 일본전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일본을 이렇게 잡고
뭐 스페인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3차전 코스타리카전에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도 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칸을 내리던가 기어를 좀 내렸다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뺐다고 봐야 되겠죠. 발을 뗀 상황이었고, 일본은 대신에 이제 장점이 그 2선, 그러니까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랑 주전으로 나온 선수들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보면은 첫 경기에 가마다 나왔고, 저기 쿠보 나왔고, 이토 주니어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 도안 리치 나왔죠. 그 다음에 미나미노가 또 있었고, 교체 선수로 미나미노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선하고 허리에도 지금 뭐 엔도와타로도 그렇고 막 이렇게 허리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 뭐 요시다도 그렇고 뭐 이타쿠라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점이 손흥민만큼 대단한 선수들은 없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요소요소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유럽파들이 많고 두텁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량 격차가 크지가 않고,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량 격차가 크지 않고 한 것들이 장점인데, 그게 지금 그 독일이 한 칸을 기어를 내려놓는 순간에 일본이 쫓아가려고 한 칸을 높였죠. 그게 아사노 들어온 거랑 미나미노 들어온 거랑 그 저기 또 누구 들었었죠? 저기 미토마코오루. 요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지금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쪽이 또 후보로 들어온 선수들이 전 주전으로 뛰어도 상관이 없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그 기여를 바꿔 껴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흐름이 넘어가게 되면서 독일이 그 주도성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전방 압박하는 거에 잘 대처가 안 되고, 일본이 지금 점유율을 잡고 본인들이 이제 뭔가 만들려고 하기는 순간부터 독일한테도 위협이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경기 중에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70분 동안 두드려 맞던 애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독일도 약간 당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뭐 이긴 결과는 합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다리가 맞아서 들어가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일본이 역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70분 동안 진 경기를 20분 동안 역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분 동안 역전했다는 것도 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분 정도죠. 두 골이 들어가는 게 10분 정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 10분 동안 잠깐 주도권을 잡고 독일이 정신 못 차리는 동안 딱 때려가지고 두 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시킨 다음에 버텼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뭐 나쁘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원래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원래 축구를 그렇게 하는 팀이었으면 굉장히 플랜대로 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였고, 저는 그게 그래서 좋은 경기로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겼다는 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게 결국에 돌아온 것 같아요. 부메랑이 돼서. 전반전에 똑같았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일본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가지고 축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아는 일본은 이런 거보다 훨씬 잘하는 팀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되게 잘하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벤투 감독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저도 한일전 지는 건 열받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일본하고 기량 차이가 비슷한, 그러니까 일본하고 기량이 막 비슷한 팀이었고, 우리가 선수 구성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방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한 대로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로 잘 맞춰진 상태로, 그러니까 선수 구성 자체가 그랬으면 조금 달랐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동아시안컵 같은 데도 멤버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벤투 감독이 딱 원하는 플랜 A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축구들이 이제 다 예쁘게 잘 차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압박을 하면 다 풀어놔가지고 다 빈 공간 막 뻥뻥 뚫려가지고 골 먹고 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게 우리나라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 이번 경기를 보면 일본의 전반전 경기 운영이 저는 좀 형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답지가 않고, 그렇다고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시간 흘려보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경기력이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장점은 결국에는 측면에서 공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풀백들이 공이 투입이 됐을 때, 풀백이 공을 잡으면 상대가 측면으로 나가고, 측면으로 나가면 중앙이 벌어지니까 중앙에 투입하고, 그 중앙 쪽에서 뭔가 만드는 것 같다가 다 측면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일본의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공을 잘 돌린다는 거예요. 장점은 측면에서 상대가 측면 쪽으로 많이 나가게 만들어 놓고 반대 전환시키거나 중앙 쪽에 들어와서 다시 중앙에 집중시키고, 다시 측면 나가면 또 측면이 벌어지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비 조직이 깨지는 거, 이게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볼 잘 돌리는 선수가 많다는 거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잠시만요, 얘를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풀백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뭐 여기 미드필더가 앞에 수비가 한 명 있다, 여기 있고, 뭐 윙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볼을 여기서 이렇게 투입한다거나,
혹은 이거를 이쪽에서 움직이는 선수한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넘기는 형태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센터백이 한 명 있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이 선수한테 그냥 때려 넣는 이런 형태, 직선적인 형태들. 근데 이게 우리가 알던 일본은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갔다 일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간 척하다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거를 헤집어 놓는 게 장점인 애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다 이 뒤에 있는 4명 선수들이, 전반전에 특히나 그냥 움직이고 있는 선수들을 뒤에다 그냥 때려 넣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코스타리카 선수들도 못 뛰는 건 아니잖아요. 못 뛰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다가 이제 여기서 뭐 신체적으로 일본 선수들이 그렇다고 아주 강력한 선수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축구가 저는 어울리냐라는 거죠. 왜 본인들의 색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냐, 이게 좀 답답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볼이 이제 U자 빌드업, 우리가 이제 벤투 감독 욕할 때 많이들 하셨죠. 일본이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를 이렇게 도는 거를.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두 줄섭이 선 팀들이 예전에는 잘 먹혔는데 이제 왜 안 먹히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 엔도 아타루 선수가 뒤에서 빌드업 많이 하니까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겠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잡겠죠. 받지 못하게. 근데 예를 들면 가마다 다이치가 이렇게 받으러 나오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여기 투입되면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 선수가 이제 바짝 붙겠죠. 예를 들면.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공이 안 되니까 뒤로 가고 이렇게 하다 U자 빌드업이 보통 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이 원래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을 딱 잡았는데 가마다가 받으려 그래요. 받으러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못 주겠죠. 근데 이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최전방에 우에다가 나왔을 텐데 우에다가 나와줍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받으러 나와주면 얘가 이렇게 붙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그냥 엔도 아타루가 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입하면 이거를 여기다 돌려줘요. 그러면 가마다가 받으러 나오다가 볼 안 줬죠. 공 투입되면서 여기 우에다한테 공이 가는 순간에 몸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앞쪽으로. 그러면서 공이 이렇게 투입되는 순간, 이쯤 왔을 때 돌려서 출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그냥 원터치로 돌려주는 거, 이게 뭐 돌려치기라고 하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단 말이에요, 일본 자체가. 근데 오늘은 이런 패스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근데 후반전에 그 이토 주냐가 뭐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 걷어내는 장면이라던가 한두 개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후반전에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전반에 안 했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태웅식 축구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전반전에 그냥 의도적으로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써봐야, 코스타리카가 힘이 있으면 수비 조직이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그냥 좌우로 U자 빌드업이라도 하면서 얘네 많이 뛰게 만들어 놓고 후반에 힘쓰자. 후반에 힘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교체 카드도 또 괜찮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멤버 좋으니까 그때 뭐 넣지 뭐. 미토마카오로 또 저기 윙백으로 세워가지고 3백 세워놓고 윙백 세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잘하니까 측면에 드리블 시키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은 다 버려. 그런 축구를 하는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스페인 상대로 또 다시 그냥 뭐 앞에 서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건 뭐 감독 선택이니까, 그리고 스페인이 공을 잘 돌리니까 그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이게 지금 코스타리카전까지 꼭 이렇게 전반을 버려가면서 축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잘하는 축구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능숙하고, 심지어 선수들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전반전에 힘을 안 쓰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주도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유율을 말씀드리는 건 꼭 아니에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원할 때 공격하고 우리가 원할 때는 수비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점유율이 높으면서 지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 바르셀로나 한 잔에 그 맨날 쌉이 나오잖아요. 그 샴페인 들고 있는 거. 그때도 점유율이 중요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점유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주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한테 왜 잘했어요? 점유율을 이겨서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을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수비를 딱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은 졌죠. 근데 우리가 잘했어요. 왜냐면 공격은 우리 맘대로 하고요, 수비도 우리 맘대로 했어요. 상대가 잘하는 거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했으니까. 근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안 하고 상대가 잘하는 것도 안 줬어.
그러면 그게 주도성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 경기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 오히려 힘이 좋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백업 선수들이 좋으니까 전반에 더 과감하게 이선이 60분까지 모든 걸 다 쓰고 간다는 생각으로 더 과감하게 두드리고 한 골을 넣기만 하면은 코스타리카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2패하면 탈락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밀고 올라오면 그때 역습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아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반전에 한 2골 넣었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후반전에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전반을 버리고 후반에 중반까지 간 보면서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를 보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힘 넣어가지고 코스타리카 상대로 또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저는 바보 같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현대 축구의 이 전체적인 이 변화의 이 대회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그런 팀이 아니었다. 저는 이거 만약에 일본이 16강 못 간다? 다 감독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잘해요. 오늘 만들어내는 것들 보면 그 0대 0일 때 만들어냈던 거 보면 코스타리카가 영리하게 반칙해서 겨우겨우 버텼다고 봐야지 찬스를 못 만든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케일러 나바스 엄청난 선방도 있었고, 근데 그런 찬스들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을 왜 전반부터 안 썼냐? 누구 잘못이냐? 감독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또 모버짓이죠. 또 모리사스 하지메 감독도 또 모버짓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축구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경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곤욕을 좀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스페인 자체가, 저는 제 생각에는 독일보다는 최근에는 멤버들이 조금 최근 흐름에 좀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미드필더들이 되게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되게 잘 뛰는 선수들이잖아요. 부지런하고 많이 뛰는 선수들이라 가지고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측면이라던가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도 개성이 좀 강한 선수들이 그래도 좀 있고, 드리블러들이라던가. 근데 독일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네가 빠지고 나니까 근데 그나브리 정도가 있는데, 그나브리가 최근에 폼이 막 썩 좋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스페인 쪽이 저는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스페인 상대로 지금 이제 경기를 하는 게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코스타리카전을 깔끔하게 잡고 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 겁을 먹었다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누군가가. 네.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일본 축구는 좀 우리나라보다 못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본사 전공 같이 일본사로 논문을 쓰고 나왔습니다. 일본사 논문이라고 하긴 그럴 것 같다. 엉망인 어떤 졸업 그 레포트를 쓰고 나왔는데, 그래도 일본에는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축구만큼은 우리나라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독일을 잡은 마당에 이쯤 되면 16강 한 번 더 가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타리카전은 그냥 순수하게 봤어요, 사실은. 뭐 코스타리카 이겨라 이렇게 본 것도 아닌데, 경기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코스타리카를 응원하고 싶은 겁니다. 코스타리카는 사실 우리나라 상대로도 그렇게 했고 본인들이 플랜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스페인전에 7골이나 먹고 진 건데, 코스타리카는 그렇게 할 걸 알았으니까 제가 응원을 해줄 수 있겠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상대로 동아시안컵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평생 그렇게 안 하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축구를 못하는 팀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선수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팀 자체가 축구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어찌됐든 좋은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안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스페인전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워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번에야말로 본인들이 잘했던 걸 가지고 스페인을 상대로 그냥 맞불을 놓을 것이냐, 이게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부담스러워진 이유는 결과를 못 가져오면 둘 다 패착이랄 거야. 이게 가불기에 걸렸어요. 이기면은 장땡인데, 이기면 상관없는데 지면 무조건 욕먹습니다. 왜? 스페인 상대로 맞불 놓는 게 말이 돼? 이런 상황이 되고, 스페인 상대로 그 물러서 가지고 하는 거, 코스타리카 쳐맞는 거 못 봤어? 이게 되거든요, 사실은. 결과가 지금 다 일본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본인들 팔자를 스스로 꼬아버렸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코스타리카 상대로 공격적으로 했어요. 근데 역습에 졌어요. 그러면 코스타리카가 수비를 잘했구나, 일본이 좀 하다가 좀 역습 대비가 안 됐다, 우리가 그거는 좀 이제 요즘에 이해가 되잖아요. 역습에 당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일본이 오늘 이번 경기 조금 불운했다라고 할 텐데, 이번 경기는 뭐냐면 쥐들이 못해놓고 져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선수들 욕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 곤다 슈이치가 제 유튜브 볼 일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를 같이 말아먹은 건 곤다 슈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사실 골키퍼 두고 제가 전문가 선생님들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왜 두 손으로 막으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곤다 슈이치를 이제 그 경기 끝나고도 그렇고 패배 위기에 몰리니까 자꾸 카메라가 잡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중계 피파 중계하는 그 PD 선생님이 곤다 슈이치가 이놈이 뭔가 사고를 쳤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흉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이 날라올 때 이제 그거 아시죠? 농구 하시는 분들 알 텐데 그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축구할 때 점프를 두 손으로 뛰듯이 양발로 그냥 양발로 물론 점프를 뛰지만 느낌상 이게 한쪽으로 도약할 때 이렇게 뛸 때가 더 높이 찍지 두 손으로 이렇게 뛰면 높이 못 찍어요. 그렇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는 게 높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높이 못 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슈팅을 막으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했어야죠. 애매하게 날라온 거 35km인가 그렇던데 그런 정도로 날아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골키퍼들 잘 하는 거 있잖아요. 한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는 거 같이 자기 넘어갈 것 같을 때 골대 위로 넘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옆으로 그냥 쳐내서 코너 아웃을 시켰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두 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막을 이유가 있어요? 쳐낼 건데 이게 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밀어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키퍼 선생님들이 계시면 좀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두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거를 못 잡고 손에 뭐 이렇게 밀어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서 먹은 거 아니에요. 약간 만세골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런 장면을 안 줬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게 골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주도권 있을 때 왜 공격 그렇게 안 했어? 왜 골 못 넣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또 더해가지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요시다 마야 선수의 또 약간의 실책이지 않았냐. 거기서 왜 그렇게 걷어냈을까요? 그냥 뻥 차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 높이 뛰어가지고, 높이 뜬다는 얘기는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누가 힘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엔도 와타루였나요? 뭐 이름 뭐였더라? 모리타였나? 그 선 미드필더 선수 앞쪽에 떨어질 공간 동안에는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몇 초, 담은 몇 초라도 출발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시를.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시다가 그냥 걷어내든가 아니면은 줄 거면 정확하게 빨리 주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중원 쪽에 그 안 그래도 본인들이 까다로워하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너무 쉽게 내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모든 득점과 실점에는 다 원흉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그 점들은 좀 아쉬웠어요. 좀 더 할 수 있게 편안하게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깔끔하게 못한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 본인들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가나전 그 프리뷰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일단 끄고 공부 좀 하다가 자기 전에 생각나면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할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